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일 겁니다. 수많은 악행과 수많은 정말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었던 게 이재명 대표이고, 뭐 그 인간에 대해 가지고 재판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또 좀 있으면은 위증교사에 대한 또 재판 결과도 나오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정치인의 운명이 이렇게 판결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는 정말 비극인 것이고 치욕스러운 일인 거죠. 개인적으로는 뭐 이재명에 대한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위증교사에 대한 결과도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뭐 별로 그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인간의 운명은 결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민주당의 상황, 그 민주당의 상황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 가지고 국민의힘의 상황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민주당이 알아서 침몰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본만 가고 정말 기본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왜 도대체 국민의힘한테 지지를 많이 안 보냈던 것인지, 대통령실 또한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지, 이거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인 이유만 파악을 하고 그 밑거름만 그냥 우리가 잘하면, 기본만 잘하면은 알아서 민주당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양측 전부 다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 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 친윤의 극소수. 옛날에는 이제 그 친윤 전체가 다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도 변하니까 친윤도 마찬가지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극소수, 뭐 예를 들어서 장해찬이나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잘 지내는 것 자체가 꼴사나운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두 사람 사이가 갈라져야, 두 사람 사이가 나빠져야 자기들이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입지가 오히려 좁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잘 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똑같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아가지고 혁신하겠다, 어떤 거 쇄신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윤석열의 아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격하해가지고 표현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뭡니까? 억까죠, 억까. 그냥 억지로 그냥 까대는 겁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자, 이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게 특감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특검 문제를 가지고 공세를 펴고 있었고, 국민의 같은 경우는 그 악법 중에 악법인 특검은 받을 수가 없고, 정말로 만약에 대통령 가족이나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하겠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 아닙니까? 근데 친윤 일각에서는 그것조차도 거부하는 반응이 꽤 많았어요. 왜냐면은 뭐가 됐든 간에 일단 특감도 조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괜시리 뭔가 이것 때문에 예상치 못한 뭐가 또 튀어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싸리 그냥 우리가 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지금 이슈에 민주당이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끌려가야 되는 것이냐, 그냥 이 이슈 자체를 덮자, 이게 이제 원래 친윤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십니다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특검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조사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맥락 속에서 이번에 특감도 결국에 당론으로서 추진이 결정이 됐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14일에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그 의원총회 같은 경우도 거수로 이제 뭐 이거를 하겠다, 뭐 투표를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라 의견을 그냥 듣는 수준으로 말겠다라고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사실 14일 의원총회가 끝나고 난 뒤에 특감이 당론으로 결정이 될 거라는 건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뭐 친윤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보다가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고, 그리고 또 이재명에 대한 선거, 김혜경에 대한 선거 이런 거 있어가지고 반등 효과도 있지 않겠냐, 뭐 여러 가지 이런 맥락들이 고려가 돼서 14일에 의원총회 끝나고 난 뒤에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다, 뭐 이 정도로만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어떻게 된 것인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했던 얘기가, 의원총회를 하던 도중에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에서 여러 생산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특감을 조건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조건이 없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특감을 이제 그 거부했던 논리 중에 한 가지가 북한 인권재단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사를 그 추천하는 의장 그 추천하는 그런 이제
거 맞물려 있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 북한 인권 재단 이 문제를 해결 안 한다면 우리도 특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요런 지금 논리였는데 그거는 이제 그 없앤 거죠. 그 조건은 없이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특감 자체를 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특감 추천 진행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특감 추천에 반대하는 의원이 없었다 이렇게도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윤도 또한 마찬가지로 특감 문제에 대해 가지고 동의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북한 인권재단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걸 연계시키겠다, 이사 추천을 연계시키겠다라는 거는 일단 없앴으니까 민주당 쪽에게 이제 공이 간 거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인권 문제다 보니까 민주당이 정말로 상식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북한의 그 주민들의 인권 문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생각은 못 하겠죠. 사람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정쟁의 이런 수단도 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냥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당연히 이거는 뭐 해야 되는 것이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체 없이 이사 추천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특감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특감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해도 특별감찰관을 구성했다라고 해도 민주당에서 그거를 수용하지 않게 된다면은 사실상 이제 그 뭐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무효한 거 아니냐, 뭐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지적이 나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일단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재판은 계속해 가지고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25일 날에도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고 29일 같은 경우도 이화영에 대한 항소심 결과도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재명 같은 경우는 똥줄이 탈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은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었는데 특감 같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민주당의 어떤 그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왜 굳이 그 특검으로 해야 되냐? 특감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민주당이 또 주장하는 거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특검 자체를 해야지만 답이 나오는 것이고 특감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뭐 실효성이 없는 거라고 한다면은 왜 애당초 그거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결국에는 뭐 진행도 안 했잖아요.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냈던 특감 그 정책 자체를 유지는 했지만 정작 자기들은 그 임명하지 않았죠. 가족에 대한 그 문제들을 뭐 감추기 위해서인지. 저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쪽에서 특감 이거를 제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문재인의 가족에 대한 얘기, 그 문다희 씨와 관련된 논란 이거 두 가지를 엮어가지고 이것 봐봐라 특감 같은 게 제대로 돼 있었으면은 문다희 이슈 같은 것도 안 터졌을 것이고 이런 문제도 없었을 것인데 특감을 너희들 임명을 안 하다 보니까 이모이 꼴이 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여론전을 피게 된다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한테는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 떠나가지고 특감 문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제 사안이다 보니까 이거는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김건희 여사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게 된다면은 당연히 지지율도 올라가고 보수 지지층에서도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게 되겠죠. 실제로 지난번에 대국민 담화 이후에 다시 이제 그 소폭 반등을 해가지고 20%가 됐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TK 지역에서 14%나 상승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처럼 이제 그 보수 국민들은 여전히 보수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어느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가 망하고 뭐 탄핵당하고 이런 거를 바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진심 어리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으니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으시고 한동훈 대표랑 잘 협업을 해가지고 이 지금 당이 정부랑 잘 힘을 합쳐가지고 저 말도 안 되는 민주당 애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윤 쪽에 있는 장해찬이나 홍준표 이런 인간들은 제가 봤을 때 반드시 정치 승명이 끝장이 나야 된다. 저런 인간들이 여의도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정치를 좀먹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